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게 가장 제가 분노스러웠던 게 예배 금지, 수용 못한다. 뭐 한교회원 같은 데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야. 내가 했던 말 중에 사람들이 제일 재밌었다고 하는 게 그 이야기더구만. 왜 교회를 막 도와 시를 경계를 넘어가면서 가야 되냐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목사를 믿는 게 아니면 동네 교회 나가시면 됩니다. 굳이. 그리고 내가 전염병을 옮길 것 같은 상황이면은 교회 안 나가셔. 일요일 날 주일 지키면서 집에 혼자 기도하셔도 돼요. 신심이 부족하니까 목사가 하는 대로 기도를 하는 거지. 왜 그걸 서울에서 있는 교회를 부산에서 와야 되고 경기도에서 와야 됩니까? 안 그래? 그러니까 예배 금지를 수용 못 한다는 게 당신들의 수익 그 부분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네 교회만 계시냐 말이야.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딨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밀밭을 지나갔어요. 밀밭을 지나가는데 그 가진 게 없고 늘 배고프시던 분들이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밀을 손으로 따서 깐 다음에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하고 그때 당시 율법학자들이 비난을 했어요. 아니 이분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놓고 추수하고 탈곡하고 먹는 행위 이 왜 업무를 했냐라고 해서 그걸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모셔다가 아니 그러면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당신이 이야기했으면 안식일 날 그러면 사람을 그 아픈 사람은 치료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이 병든 자를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고쳐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지 안식일을 위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예배도 사람을 위한 예배지 예배를 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근데 사람을 신도를 예배를 위한 신도를 만들어 놔버려. 왜 도대체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러 오셨는데 이 정신은 다 어디 가버리고 예배를 위한 사람을 만들어 마치 예배를 하지 않으면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아니야.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러 왔고 사람을 위해서 온 거지. 너네들이 그럴수록 정말 예수님의 미간은 찌푸러질 거다. 제발 예수님 좀 믿어라. 네, 그 정세균 총리가 PC방도 고위험군이라고 그래서 이제 영업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제 했던 그 화면을 어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잖아요. PC방에 손님 못 오게 하는 거나 교회에 우리 고객님들 못 오게 하는 거나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왜 예배 뭐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도에는요 자기 수익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냥 문재인 정부 방역 실패의 마인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되게 저는 전 국민을 보면 되게 굉장히 일부라고 생각이 들고요. 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00 화재 났을 때 우리의 윤석열 검찰총장 각하께서 실시간 보고받았다 그랬지. 그러면 지금 오늘 메시지는 추미애 장관까지는 메시지가 세게 나왔어요. 법 엄정한 집행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최소한 윤석열 이 인간이 사람이 좀 있다면, 그러니까 양심이 있다면 검찰이 이럴 때 나서야 되는 거예요. 엄정한 법 집행하겠다. 그 사랑제일교회나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과 법무부 장관까지 메시지를 내지만 따라오지 않는 검찰은 더 큰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검찰 니들 뭐하냐 진짜. 그분이 어저께 폭탄주를 많이 드셔가지고 좀 숙취가 쌓이셨답니다. 팝송 좋아하시는 분은 밥성 좋아하신 거. 경찰청장도 강한 메시지를 냈어요. 배후까지 또 추적하겠다라고. 근데 왜 검찰만 늘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시는 검찰만 조용하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짜장면 안주에 폭탄주를 거하게. 지금 실제로 자기는 하기 싫다 이거죠. 어차피 우리 뭐 추미애 장관이 잘하시는데 나까지 하면은 내가 또 혼날까봐 그럴 수도 있고 저번 2월 달에도 그랬어요. 신천지 조사할 때도 대구에 할 때도 다 영장 청구도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보면은 진짜 식물 총장인 것 같아요. 일도 안 하는, 그러니까 옛날엔 일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일도 안 해요. 총장님 일 좀 하세요. 지금 이 상황은 딱 그런 거예요. 방역 실패를 바라는 일부 나쁜 개신교는 예배 강행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이런 건 있거든요. 공권력이 아무리 세도 경찰이 국민 숫자보다 많은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개 대형교회가 예배 강행해버리고 정광훈처럼 지금 사실상 법을 무시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명단 내놓으면 명단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압색이라기보다는 그 명단을 얻기 위해서 행정 집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내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하면 방역의 질서는 완전히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월호처럼 대응을 잘못해서 국민이 순식간에 수백 명이 죽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명,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라면 사실은 군대도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전쟁이나 테러로만 군대가 투입되는 게 아니라 군대라고 하는 강력한 공권력이 투입이 돼서 그것을 확보하거나 압색하거나 체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죽하면 저런 메시지 나오겠어. 문재인 대통령한테 나올 수 없는 메시지가 오늘 나온 거라니까요. 나 화났다. 내가 어떤 말 하는지 잘 들어. 경찰들, 검찰들 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말한 친한기총인 한교연이라고 하는 이곳 한국교회연합 여기서 예배 강행하겠다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방역 실패를 아예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뭐 헌금 문제도 있겠지만 분명히 방역 실패라고 지금 노골적으로 방귀를 들고 있는 사실은 국가 전복 세력이다. 난 이렇게 봅니다. 아니야? 국가 전복 세력이고 목을 떠나서 이렇게 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를 따르는 신도들이잖아요. 인간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게. 자, 그 가운데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법을 무시하는 이거잖아요. 아까 그 진정원님 이야기를 했지만 사랑제일교회를 철거를 막아달라고 한 가처분 신청을 사랑제일교회가 냈는데 또 기각했어요. 이게 사실 이제 집행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공권력이 무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89억의 공탁이 돼 있는데 82억이 돼 있는데 500억 정도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563억. 563억을 6배 돈을 줘야지만 나간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전국에서 성지를 지켜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지를 지키러 여기를 계속적으로 수비하고 방어하고 하는 사람들 잠깐만요. 그 성지가 성스러울 성이 아니죠. 성지. 성지 그건 이게 지금 요즘에 그 저 사랑제일교회를 제대로 된 명칭이 그게 아니래. 러브제일교회래. 러브제일교회. 아니 이게 지금요 알박기잖아요. 이게 그렇죠. 지금 요즘에 알박기가 안 되는 거 밀어붙이고 2번 정도 했어요. 시도를 했는데 뭐냐면 이것도 국가가 탄압한대. 이거 진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땅값을 올려주면 그 조합원들에 대해 누가 다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입주민들이나 장이 있는 입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거야. 결국은 이걸 뭐 국가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동네 좀 이게 성북구를 잘 살아보자고 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자고 하는데 500억이면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평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감정가 82억에서 6배 정도 타나 7배 정도 그런 집단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나 사랑교회가 노린 것은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이걸 통해서 자기가 뭔가 이제 대선에 그쵸. 꿈꾸지 않을까라는. 대선? 대선이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뽕 맞는다니까. 아니 정광훈이 얼마나 사탄인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네. 오죽했으면 지금 확산 속도가 6배나 빠르다는 GH형이 광훈의 약자겠습니까? 사탄이라니까. 할렐루야. 씨. 자, 어쨌든 지금 검찰 뭐 하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검찰 뭐 하세요? 그러니까 역할면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건 수사가 아니고 행정경찰적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분장으로 따졌을 때는 검찰이 들어갈 길은 좀 적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를 지휘하는 거지 경찰이 행정력의 일환으로서 역할을 하는 행정경찰 역할까지 검찰이 다 지휘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웃긴 포인트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는 게 되게 웃긴 포인트고 근데 또 그렇다고 이게 왜 제가 형식적인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잘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도 국가기관이고 그 국가기관의 하나에서 국가 긴급 사태에서 검찰이 자기네 역할이 있건 없건 간에 자기네 역할을 하거나 혹은 자기네에게 어떤 역할이 올 때까지 대기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화재 사건에 검찰이 우리가 지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 했을 때 하나의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그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사건에서도 분명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하는 거에 행정경찰로서의 역할이지만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계속 방해 행위가 계속되고 하면 그때는 이제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범죄지. 그러니까.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했으면 한마디 정도 해줘야죠. 이 건으로 전염병 예방법 위반되거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받으면 각오해라.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센 메시지 나오는데 윤석열은 가만히 있는 거야. 법무부 장관까지만 그럼 지금 센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영장 뭐 이제 압세 영장 같은 거 내는 건 다 검찰의 역할이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경찰이 검찰에 영장 받아주세요 하면 그 검찰이 법원에 받는 거잖아. 사실 알고 보면. 한동훈이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소문이 있어서 제가 크게 꾸짖었습니다. 야, 누구를? 유원이 누구를? 조의원이 뭐라는데? 누구를? 누구를? 이 서초동 일부 그 못된 생각을 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앞에서 두 번 다시 그런 이야기 하자마자 크게 알겠습니다. 꾸짖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이야기니까 이제 윤석열 뭐 하세요?